네, 대학원에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특히 박사 과정에서 많이 이런 수업을 하고 있던데 이제 수업 자체가 논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수님이 논문을 이제 몇 편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학생들한테 이 논문들을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이 논문들을 읽고 뭔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 논문을 좀 분석을 해와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라. 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이거 뭐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친한 동생이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들을 한번 쭉 보니까 뭐 그냥 뭐 논문 한 편 보는데 저희 같이 맨날 논문만 보는 사람들은 한 편 보는데 뭐 그냥 몇 분이에요. 그냥 뭐 한 3분? 뭐 한 4분 정도? 뭐 그러면 이제 뭐 이 논문이 뭐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데 아무래도 논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이 논문을 받아들고 나서 어지러워 하신단 말이죠. 거의 뭐 갈피를 못 잡아요. 갈피를. 뭐 어떻게 뭐 읽어야 될지,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거의 대책이 없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 논문을 좀 이렇게 빨리 읽는 법,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좀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요령을 좀 터득해야 됩니다. 뭐 가능하다면야 뭐 시간이 뭐 주구장창 많다면 그렇다면 논문을 뭐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정독을 해가지고 여러 번 읽으면 뭐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논문 하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논문을 또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읽고 나면 첫 번째 읽었던 거를 또 완전히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논문을 뭐 저도 수없이 읽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읽을 논문은 많고 그리고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논문 하나 자체를 한 개의 논문을 빨리 읽고 빨리 읽고 이해를 하는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논문을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내 머릿속에 이제 이 기억을 수많은 논문을 이제 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담기 위해서 내 머리에서도 마치 엑셀과 같이 이렇게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는 이것만 논문에서 찾아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할 거야. 자, 요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논문 어, 연구 설계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이 3대 요소를 써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논문은 물론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연구 문제가 있겠죠. 뭐 연구 가설이든지 연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요소. 이렇게 되니까 이 논문의 연구 문제가 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요소. 이걸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3대 요소를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부터 논문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논문을 딱 꺼내자마자 뭐 PDF 파일을 열었다 하면 일단 제목에서 제목을 딱 보고 거의 뭐 한 50% 정도 이상은 아 이게 뭐에 대한 논문이네 딱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연구 설계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근데 이 논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대상. 그리고 이 논문은 이 대상한테 뭘 들이댄 거지? 예, 이 대상한테 뭐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이 대상을 들이댄 거지? 그러니까 도구를 어,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상한테 이 도구를 들이대 가지고 얻은 그 뭔가 자료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한 거지?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분석이 양과 질로 나눈다면 뭐 양적 연구, 뭐 통계 분석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질적 연구일 수도 있고요. 뭐 양적 연구도 엄청나게 또 종류가 또 많아요. 뭐 이게 뭐 인과관계를 보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실험을 한 건지 아니면은 무슨 뭐 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인지 질적 연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뭐 내러티브를 뭐 해서 한 건지 뭐 현상학적으로 뭐 한 건지 뭐 문화 기술을 한 건지 뭐 사례 비교 조사를 한 건지 뭐 방법론적으로 뭐 인터뷰를 한 건지 문헌 고찰을 한 건지 사례 비교 조사 한 건지 사례를 구해서 조사한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건지 분석, 어떤 분석을 했지? 라는 것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론을 좀 공부를 좀 한 사람이면, 이 분석을 금방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석 방법에 따라서 도구도 달라질 텐데, 이 도구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도구 자체가 이제 변수인 건지, 뭐 변수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도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론이 될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어떤 질적 연구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도구는 뭐 여러 가지인가 이 도구가 마치 그 실험 도구일 수도 있고요. 자연과학 쪽에서 사용하는 각종 실험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이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양적 연구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변수, 별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이제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은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렴풋하게 그냥 청소년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청소년이냐, 노인이다 이러면 어떤 노인이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가 주로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가장 자세한 설명은 아마도 논문의 중간 정도, 중간 페이지 정도 되는 제3장, 보통 주로 제3장 연구 방법 이쪽에 이제 많이 설명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서론에서도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조금 아래쪽에 보면 얘가 좀 요약이 돼서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초록을 들어가면 더 요약이 돼서 초록 부분에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단어가 탁탁탁 처박혀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뭐냐면 논문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에서 50%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목 보면 대상 도구 방법이 단어가 탁탁탁 나와 있어요. 아, 이런 연구구나. 그러면 내가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3장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자세한 정보를 여기서 이제 얻어오는 거죠. 아, 이 논문이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한 거구나. 그것부터 파악하고 난 다음에 좋아. 그러면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자, 이 대상, 이 도구, 이 방법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 연구가 이것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 문제를, 연구 가설 또는 이제 연구 문제를 한번 이렇게
빗대어서 맞춰서 한번 보시면 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그래도 시간이 또 있다면 그러면 이 연구 문제를 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연구 문제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3장 연구 방법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뭐, 나 이거 뭐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가 않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래? 하면 서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난 그냥 이것도 읽기 싫어. 그러면 초록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내가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5장에 제5장 결론에 요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약. 요거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보기 싫어. 난 그냥 간단한 요약만 볼래. 초록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결과에 대한 과정까지도 내가 알고 세부적인 걸 알고 싶어 라고 하면 뭐 제4장 정도 되는 분석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보고 싶다. 자, 지금 내가 이 논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무슨 분석을 하는 거구나. 뭐 하려고? 이 연구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짓거리구나. 그래서 결론 어떻게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되고 나서도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 연구 문제를 제기를 할까? 무슨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무슨 필요성으로 왜 이 문제를, 하필이면 그 많은 문제 중에서도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할까? 왜? 라는 부분이죠. 무슨 근거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문제 제기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좀 논리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 제시를 위해서 철저한 선행 연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행 연구 조사에 의해서 나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선행 연구 조사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이 연구 문제가 만약에 풀어가지고 이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이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학문이 좀 존재의 학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이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자연과학 중에서도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그렇게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 효과, 뭐 긍정적인 효과, 내가 찾고자 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찾았다면 이런 논리적인 근거보다도 이 실험 그 과정을 적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 이 효과가 나오더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백신 개발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세우면서 개발을 합니까? 뭐 어떻게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백신만 개발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굉장히 기존과는 차별화된 연구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논문으로 쓴다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백신이 개발됐어요? 하는 그 실험 과정을 이제 논문에다가 적게 되는 거죠. 자, 논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탁탁탁 치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도 논문을 빨리 읽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논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요. 수업 시간에 논문을 이렇게 펴놓고 오늘 좀 그림 좀 되네. 자, 논문을 이렇게 딱 펴놓고요.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논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제 1장 서론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서 쭉 읽어나가는 이렇게 제 5장 결론까지 쭉 읽어나가는 이런 형식의 만약에 수업이라면 그거는 뭐 그리고 그런 수업은 그 좀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은 이렇게 탁탁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여기에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구조화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는다고 해서요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을 가지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한다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거죠. 이렇게 연구 설계의 3대 요소를 먼저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3대 요소를 왜 하는지에 대한 연구 문제를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 왜 무슨 근거로 이 문제를 이렇게 던지는 거지에 대한 근거 제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선행연구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연구 필요성이 있다면 결론에서 그게 검증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읽는 습관을 이 수업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각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논문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지금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단순히 어떤 이론을 그냥 학생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논문을 들고 와가지고 그 이론을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논문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 이 학생들한테 논문을 좀 효율적으로 읽고 또 선행연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논문을 쓰게 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논문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논문 읽는 속도가, 논문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도를 더 빨리 하게 하려면 뭐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론에 대한 이런 아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뭐 양적, 질적 이런 굉장히 방법론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론에 대한 수업을 병행해서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 하는 캠프나 특강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요구가 있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캠프나 특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학교에 이런 수업이 있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된대요. 뭐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설명을 드리고 좀 요령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뭐 쓰기 위해서 논문을 읽는 건데 그 쓰기 위해서 논문 하나를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러면 굉장히 연구 설계하는데 힘이 들어져요. 예, 논문은 이제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빨리 봐야 빨리 정리를 하고 연구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 정도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